예,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 기자회견의 내용 조금 듣고 오죠.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그 고발장에 대해서는 괴문서다. 제보자는 떳떳하게 나서라. 또 윤 전 총장을 국회로 불러달라. 이런 것들을 강경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경진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어제 그 회견이 미리 잡힌 게 아니었죠? 예, 아마 오후에 결정이 돼서 아마 기자들에게 3시 반경에나 3시 반쯤 아마 이게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공지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여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게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된 계기에는 아마 오전에 김웅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줄 거라고 이제 저도 그렇고 캠페인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웅 의원 설명이 사실은 앵커께서도 그렇지만 다들 이게 조금 여전히 좀 답답했잖아요, 보면. 시원한 느낌은 없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겠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국민들께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 하신 겁니다. 그럼 그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면서 윤 후보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거는 제가 안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따로 봤으니까. 그래요. 예.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 네. 사실 김경진 특보님은 김웅 의원이 보도 나오고 나서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거 비겁한 행동이다. 빨리 나서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인터뷰에서. 예, 그래서 빨리 나서서 기자회견 좀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그걸로 김경진 특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근데 오히려 보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이제 네. 유튜브 상으로. 그랬더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또 김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약간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김웅 의원 말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얘기가 있었지만 네. 지금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보자 휴대전화가 지금 대검에 제출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손모 검사 PC도 대검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하루빨리 조사만 되면은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문제거든요,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이렇게 찍힌 것을 보면 네. 그 채널A 기자 사건의 제보자 X라고 하는 지 땡땡씨 이 실명 판결문이 전송이 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지금 3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 사이에 검찰 내에서 이 지 땡땡씨의 1심 판결문이 출력을 한 게 과연 몇 건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는 대검찰청에서는 그거 킥스나 전산 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5분도 안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로그 기록 확인하려면 금방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그 출력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이 출력 자료를 어디에 썼냐. 네. 그리고 만약에 손준성 본인이 출력을 했다면 그거는 거의 지금 손준성 보냄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밝혀야 되는데 왜 안 밝히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미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대검이? 혹시 뭐 알고 계세요? 들여다봤겠죠, 당연히. 들여다봤겠죠. 그리고 만약에 들여다보고 그게 손준성이 출력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 긴급 현안 질의할 때 네. 박범계 장관 입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그거는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추정이죠. 얘기가 안 물론 나온 거는 그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 스타일에 비춰봐서는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당장에 그 얘기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나 혹은 그 뭐 같이 일하던 네. 뭐 부하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었으면 벌써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박범계 장관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예, 짐작입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이제 그 부분은 제 추정이고요. 그럼 그게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저는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 예. 이게 지금 제보자 휴대전화가 그대로 대검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포렌식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제보자가 직접 제출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포렌식을 해보면 이게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게 옛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그 유호성 씨 사건에서도 그 사진 파일의 정보 부분을 들여다보면 네. 이게 어느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지, 그러니까 사진 파일을 찍은 위치 정보, 네. 그다음에 어느 기기로 찍은 사진인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었는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지, 예. 그리고 그 기기가 손준성 내지는 손준성 주변 사람이 찍은 기기인지 이런 것들이 사진 파일의 정보 부분만 열어보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대검에서 포렌식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결국은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니 근데 로그 기록이나 뭐 지금 네. 그 사진 파일의 정보나 이거 다 들여다보고 한 번에 발표를 해야지만 하나하나 흘릴 수는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빨리 좀 수사를 빨리 해달라,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을 보고 든 궁금증들 몇 개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의혹 보도의 출발점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는 김웅 의원의 SNS 캡처본, 그 안에 등장한 고발장, 그게 네. 핵심인데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 엑스파일 같은 경우도 예. 도대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게 출처가 뭐냐, 예. 이런 것이 최소한 어느 정도 분명히 하면서 지금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게 대통령 선거에 나온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괴문서 하나로 시작을 한다? 이거 우습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캡처본 문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것도 출처라든지 작성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금 이게 여당이 공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출처불명의 괴문서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요? 왜냐면은 이게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하고 야당 총선 후보 그리고 야당 당직자 사이의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문건이라는 건데 그래서 당사자들 중에 2명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나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출처가 어딘지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밝혀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부터 보자마자 괴문서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포렌식을 하면 밝혀질 부분이고 그리 어렵지 않게 밝혀질 부분이고 최소한 그게 지금 손준성 검사는 내가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관계라도 객관적인 증거 또 대검의 포렌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뭔가 공작을 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근데 의미군요. 그냥 다짜고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을 하면서 검찰권을 사유했고 이게 국정농단을 한 것이다. 무슨 검찰이 반역을 꾀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부터 다짜고짜 던지는 것은 특히 이게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면책특권의 보호막 뒤에 서서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것은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다. 예, 그리고 어제 또 김웅 의원 회견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4월 8일자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 자기가 당에 보낸 고발장 초안하고 다르다. 자기는 상황을 설명하는 한 장짜리 그림 형태의 지금 설명문 취지를 보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객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명확히 하고 나서 지금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냥 마냥 괴문서라고만 치부해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SNS상에서 오갔다라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은 2건입니다. 4월 3일, 4월 8일 2건인데 그중에 4월 8일 고발장은 실제로 넉 달 뒤인 8월에 국민의힘이 낸 고발장과 판박입니다. 일치해요. 거의 내용이 일치를 해요. 예. 그럼 분명히 국민의힘이 낸 것과 일치를 한다면 이 4월의 고발장은 뭔가 이게 실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괴문서지? 진짜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김경진 특보님도 아마 이 사건을 뭐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가정들을 다 머릿속에 그려보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8월 것과 이 4월 게 같아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4월 8일자 고발장 이게 8월에 접수된 거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별로 특이한 사건이 아닌 게 예. 그 사건의 원 사건이 지금 허위 내용의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 부분이 그렇게 발급을 안 했다고 지금 최강욱 의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 검찰에서는 이게 허위 내용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이미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기소가 틀렸고 나는 여전히 그런 허위 내용의 서류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최강욱 의원은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 나와서 우기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이 우기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무슨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아, 그럼 내용도 지금, 그렇게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한겨레 지금 보도를 보면 네네. 이게 고발 대리를 했던 그 당의 법률자문위원인 조모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 예. 이게 지금 당시에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할 때 당시에 당무 감사실장으로부터 초안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조아무개 변호사하고 당의 당무감사실장 조사해보면 그 출처라든지 연결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변호사가 내가 그때 네. 초안 받아갖고 8월 고발장 낸 거 맞는데 네. 초안이 별로 다듬을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월 이 지금 SNS에 나온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이 4월부터 판박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간단한 사건이거니와 그 자체가 당 명의로 고발장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8월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특별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4월 알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일단 네. 그럼 빨리 수사해라. 네, 나도 네, 답답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니, 같은데. 그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이게 분명히 밝혀질 부분이에요.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언급을 하셨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그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보자가 누구인지 캠프 차원에선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뭐 언론에서 그게 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요. 지금 그분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그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그 무슨 김웅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예. 그러면 근데 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얼핏 아침에 지금 인터뷰하기 직전에 찾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인터뷰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보면.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 씨가 과연 자기가 제보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리고 그분이 동아일보 인터뷰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동아일보 인터뷰한 거하고 페이스북에서 법적 조치를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자기가 제보자가 아닌데 제보자인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아니면 말한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과거에 일으켰다고 하는 그 대목이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 조금 분명히 해달라 그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렇죠. 일단 당신이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부터 지금 명확하게. 근데 동아일보 같은 이 거대 언론사하고 이 중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제보자인데 제보자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아유, 참. 아, 그분이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예.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나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허위사실로 그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 허위사실로 김웅과 윤석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에 대한 허위사실로요?
아,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씀이세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대검에다가 공익신고자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가 됐기 때문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실명 밝혀서도 안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어제 윤 후보께서는 납득이 잘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대통령 선거처럼 중차대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의 명운을 5년 동안 좌지우지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이고 나서 공익신고라고 하는 장막 뒤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은 정규직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조국 장관이 꽂아놓은 사람이거든요. 아, 도대체 한동수 부장. 예,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어떤 실명을 밝히지 마라, 상황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과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정당한가 이런 문제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우선 어제 이 네. 기자회견을 듣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아니 후보 시절부터 저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권력의 자리에 가면 어떨지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아니 이해찬 대표부터 나서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아니 도대체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황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목이 된 손준성 검사라는 분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여당에서는 전부 윤석열이 마치 지시해서 한 것이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해명을 하는 게 무슨 윽박을 지르는 겁니까? 아, 해명하는 것이다. 해명하는 것을 윽박 지르는 것이라고 왜곡을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해야 한다. 독자 수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비하이자 윤 후보자가 뉴미디어에 관한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거든요.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후보께 좀 말씀드려서 뭐 조금 저희가 유감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핵심은 이 사건 내용 자체가 네. 정확하게 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진실인가 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어떤 명확한 분석이 없이 마치 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작을 꾸민 것처럼 그냥 덜푸덕 이렇게 보낸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김경진 특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